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43년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워온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1일부터 9일까지 모기 은사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예배를 깨우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집회 현장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모기 은사! 할렐루야! 모기 은사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온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른 아침이지만 모두의 얼굴은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에 가득 찬 표정입니다. 43년째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우는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현장. 올해는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 감당하자라는 주제로 1일부터 9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집회 주 강사로 나선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집회 첫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강조하며 우리의 사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새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고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삶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한 사람 한 인생이 모두 주님께 쓰임받을 때 귀한 삶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그냥 사는 삶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른 시간부터 본당을 가득 채우고 지하 예배실까지 자리하며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이번 집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크게 봐서 닿았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말씀에 도전받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되게 은혜였습니다. 특히 이번 새벽 집회는 해외 8개국 100여 명의 주요 인사와 정부 관계자, 현지 선교사들이 참석해 새벽 예배의 말씀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2023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1일부터 시작해 9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적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의 때에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모여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UMC 연합감리교회, WMC 세계감리교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세계감리교회란 주제로 제4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세계감리교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분열 극복 등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북한 동포들은 우리의 형제라면서 긴장 상황이 풀리고 인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어서 이 긴장이 풀어지고 적어도 인도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저들을 잊지 않는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날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감리교회의 의지를 담은 평화선언을 채택하고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언문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주의를 지키고 젊은 청년과 여성 리더십을 육성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위해 힘쓰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감리교회는 향후 평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연합기도회 2023 유스 원크라이가 4회에 걸쳐 서울과 익산, 원주,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됩니다. 개최를 앞두고 지난 29일 방주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주안의 승리자들이란 기도회 주제가 소개됐고 사무국장 김상준 목사는 올해부터 기도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기도 시간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스 원크라이 준비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청년 기도 운동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한국헤비타트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 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한 한국헤비타트 문종수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절이나 특정한 때가 되면 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평소에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듣고 또 듣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한국헤비타트에서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헤비타트라는 단체 자체가 국제 이제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1994년도에 국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주거환경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부터 네. 저희가 8.15 런이라는 것을 션 씨와 함께 8.15 런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션 씨와 함께 진행을 했고 그게 사실 의미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뭐냐면 8.15라는 8월 15일이 광복절 자체가 이제 나라를 되찾은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이제 함께 해주셨던 독립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부 캠페인이었고요. 무려 지금 이제 4년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한 38억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9호집까지 헌정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호에서 13호집은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션 씨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기부 마라톤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을까요?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션 씨가 81.5km를 뛰어요. 81.5km. 네. 우리가 보통 42.19가 그 마라톤 맞습니다. 풀코스 네. 거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8.15라는 것에 10배가 되는 예, 그러니까 8.15 예. 그래서 그거를 10번을 뛰는 그런 것들을 새벽 5시부터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7시간 이번에 7시간 한 50분여 걸렸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81.5km를 뛰는 션 씨를 주축으로 이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제 그 이영표 씨, 그다음에 조원희 씨, 그리고 현재 그 배우이자 이제 가수인 임슈환 씨, 그리고 또 배우인 윤세아 씨, 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분들이 러닝 크루로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역대 최다 인원인데요. 8,150명 일반인 참가자들을 저희가 열흘 만에 모집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8,150명이 함께 해주셨고 이제 저희가 그 광복절 당일날 션 씨는 81.5km를 뛰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저희가 월드컵 공원에서 815명만 아까 얘기했던 8,150명 가운데 815명만 선발해서 그분들하고 션 씨가 또 같이 8.15km를 달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참여 소감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션 씨를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꼭 저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으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한다. 이 얘기를 늘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봤는데 뭐였냐면 81.5km라는 거리가 상당히 긴 거리잖아요. 아, 그럼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냐? 아무 생각 안 하고 뛰냐? 아니, 과연 어떤 걸 하시냐 그랬더니 기도를 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독립유공자 분들이 이런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와 그리고 그 덕분에 살고 있는 앞으로의 세대들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 배우이자 가수인 그 임시완 씨가 잠깐 얘기 나눌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달리기는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그 달리기와 자전거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예. 사실 자전거는 발을 굴리다가 멈춰도 가잖아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요령이 네. 예. 그러니까 속도가 붙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조금은 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달리기는 생각해 보시면 뛰면 멈추면 거기서 끝이죠. 끝. 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쩌면 계속 달리기와 같은 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뛰는 이 원초적인 행위가 네. 그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 의미 있어 라는 생각으로 달린다 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SNS에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좀 봤더니 좀 재밌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번에 8,150명을 저희가 모집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뛰다가 비슷한 티셔츠를 입은 저희가 등에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고 가슴 한켠에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는 흰색 티인데 예. 뛰면서 본 거죠. 그랬더니 서로 화이팅! 외치고 뛰었다라는 걸 또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증을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달린 것들을 인증해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SNS 통해서 인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3만 건 넘는 게 8월 동안 인증이 됐어요. 근데 그 인증해 주신 각 지역들을 막 보니까 뭐 전국 각지는 너무 당연하고 그 이외에 뭐 지금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태국이라던가 또 이런 곳에서 다 뛰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 그러니까 행동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급력? 이 파급력이 작은 하나의 씨앗을 던졌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성장해서 여러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거가 주변에 또 더 많이 알려져서 내년에도 이거 8.15런을 진행하게 된다면 혹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또 더 의미 있는 행동으로까지 81,550 81,500명이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되면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잠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헤비타트 뭐 그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헤비타트 사역의 역사도 헤비타트 사역 좀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저희는 1976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이제 국제 비영리 단체고요. 네.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의 7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꿈꾸는 단체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4,600만 명에게 집을 제공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헤비타트라는 단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헤비타트라는 단체는 목적성이 뚜렷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단체가 목적성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다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영리 단체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할 건가 이게 핵심인데요. 네네. 많은 단체들이 이 누군가는 정해져 있지만 무엇을 제공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저희는 약간 이 목적성이 뚜렷하다는 건 누군가에게 집을 제공할 건가. 그러니까 이 집, 그러니까 기본권의 하나인 이 집을 제공할 건가 누군가에게. 이게 저희한테는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많이 좀 열악합니까? 우선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거는 열악할지언정 그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계신다. 저는 그거에 되게 큰 감동을 사실 받았어요. 뭔가 그 감동이 지금 저한테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실예로 이번에 저희가 구호집을 헌정해드리신 분은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독립운동했던 분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이런 곳에 산다는 게 명예에 좀 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독립유공자 명패 있잖아요. 그거를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태극기만 집에 꽂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헌정해드리고 가서 이제 명패를 달아드렸는데 그 순간 되게 뭔가 뭉클함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을 딱 봤는데 그 어르신의 얼굴에서 되게 뭔가 이제 누가 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듯한 그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뭉클함을 얻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의 사례이긴 한데 컨테이너에 사시는 또 한 부부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 도와줘도 된다고.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뭔가 되게 뭉클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도움 받을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직접 만나본 분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느낀 게 아직도 아궁이를 떼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흙집에 살아요. 그리고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마을 해관까지 걸어가서 일을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중간에 실례한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속에 뭔가 진처럼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사실 집안에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자, 집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좀 앞으로 좀 계획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사실 세 개로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과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3일 런이나 아니면 8.15 지금 런이나 아니면 저희가 6월 6일 날도 걷기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이런 유공자, 옛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그거를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거, 지금 그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이나 뭐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이나 참전용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데를 계속 해나가는 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인데 요새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재작년도에 그 동해안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울진 지역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임대로 사셨던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지만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적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걸로 집을 어디 딴 데 가서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금 집을 지어드리고 있어요. 한 15세대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더 해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또 화재, 피해 가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주거 빈곤이 사실 5% 정도 되거든요. 되게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44만 명 정도가 돼요. 이 친구들이 주거가 아닌 곳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삶을 조금 변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서 이제 일부의 뭐 정착금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25이 지나가면 이제 그 지원도 끊어져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주거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조금 많은 관심과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헤비타트 문종수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립유공자들을 돕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언제나 그 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9월인데요.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더 늦지 않게 해야 할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